자금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간만에 추위가 지나고 조금 따뜻한 겨울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근한 날씨,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웠었는데 오후 되면서 점점 날씨가 풀려서 지금은 밖에 온도가 한 영하 한 4, 5도 정도?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까 체크할 때는 영하 3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도 추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제 뭐 영하 17도, 뭐 20도도 우리는 헤쳐나갔었는데 영하 3, 4도는 이제 우습죠. 그죠? 쌀쌀한 가을 날씨? 그 정도 되죠. 네. 감기 걸리셨나요? 네, 우리 이미래 원장님은 지금 한 달째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내가 아픈 것도 내 잘못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못한 것도 내 잘못이고, 자기가 면역력을 잘 못 키운 것도 내 잘못이에요. 이거는 남은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하고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하고 챙겨 먹는 것도 그거 영양제나 이런 것도 보충해서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잠 충분히 잘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인 거예요. 자기 관리가 부실한 사람들은 더 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하시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살롱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손님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많이 해야겠다, 이런 거는 2차적인 거고요. 일단은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할 수 있는 능력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른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나의 면역력이나 이런 걸 키워놓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드셔야 돼요. 내 몸을 그럼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잘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뭐든지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건 어때요? 아프면 안 돼요, 저는.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시작했어요. 예전에 한 1년 정도 시작했거든요. 무슨 운동을 시작했냐면, 운몽탕이라는 게 있어요. 차가운 물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 위에 따뜻한 물을 먹어요. 꼭 차가운 물을 먼저 받아야 돼요. 차가운 물을 먼저 받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먼저 받고 따뜻한 물을 받아요. 그거를 한 500리터 이상 한 번에 다 마셔요. 그거를 매일 해요. 그러다 보면 속이 굉장히 깨끗해지고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영양 건강식으로는 최고입니다. 그거를 다시, 아니요, 한 번에 다 마시는,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아니, 250. 아니요, 250은 뜨거워서 못 먹습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이요. 왜냐면 그 물이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순환을 하거든요. 이 물도 순환을 해요. 근데 이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순환을 해요. 그러면서 혈관이 피를 잘 맑게 하고요. 몸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나 이런 거가 다 씻겨나가요. 그 물로 인해서.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적은 양을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500리터 이상은 마셔야 돼요. 머그컵으로 3잔 이상. 이 장은 무조건 많이 마셔야 돼요. 적은 양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참 현명하시고 딱 똑똑하셨어요. 뭐예요? 자기 전에 물을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주무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운몽탕이라는데요. 이게 사실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한약 방법입니다. 건강에 최고입니다. 만병통치약이에요. 돈 들이지 않는 만병통치약. 게으름만 없으시면 가능한 아주 좋은 한약재입니다. 자, 소도가 길었습니다. 자, 자기 관리를 이만큼 철저히 하셔야지만 뭐든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술을 끊었어요. 왜 술을 끊었게요? 술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왜 안 먹기 시작했냐면 저 또한 이 술로 인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니까. 술만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일을 스케줄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술을 아예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쵸? 유흥을 포기하고 술을 포기했어요. 그 대신에 그 시간에 뭐예요? 엄청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과가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시간에 더 큰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저번 시간에 66탄을 했죠. 오늘은 67탄. 미용인은 눈치 100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서비스업은 어떻게 하는 게 서비스업이에요? 고객이 만족하게. 고객이 만족하게? 고객이 무조건 만족하면 돼요? 고객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면 돼요? 전문 기술은. 전문 기술을? 전문 기술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전문 기술을 다 내가 다 줘요? 가려운 데를 긁어줘요? 그 가려운 데가 뭘까요? 아름다운 찾아야겠죠. 그쵸?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객한테 과연 마음에 들게끔 한다는 거. 고객과 나가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의사소통이 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해결을 해준다는 거. 그 얘기한 대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는 능력을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잘하고요. 매출이 높아요. 그 정도가. 그게 바로 뭐예요? 고객에 대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빨리 찾는 거죠. 캐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고객을 원하는 걸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 그게 쉽냐고요. 그게 우리는 뭐라죠? 저 사람은 장사하는 능력이 좋아. 장사 잘하겠어. 그럼 한 예로 우리 옷가게 가봐요. 제가 저번에 아울렛을 갔어요. 아울렛을 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옷을 이제 사입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되게 이제 예쁘다고 해가지고 나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처음에 입었을 때는 이 옷보다는 이 옷이 더 예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 점원이 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 봐. 이거보다는 이게 더 고급지고 더 좋아요. 근데 가격은 얘보다 얘가 1.5배 더 비쌌어요. 근데 나는 이걸 선택해서 이거 사라고. 어차피 이왕 살면 더 좋은 거 사고 품위 있는 옷을 사라고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점원이 이 옷을 처음에는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얘를 조금 무시한 뜻으로 얘기하고 가격이 비싼 거를 막 또 띄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하는 하시는 사람의 스타일이 뭘까요? 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읽어서 이것보다는 얘를 파는 게 이 사람은 더 큰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게끔 막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더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금 사실 장사를 잘하고 이게 하루의 매출을 보고 아니면 한 달 매출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매출이 아주 좋고 손님들과도 굉장히 또 친해요. 말과 이런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과 소통이 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저는 생각할 때는요, 가장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을 이 사람과 얼마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느냐. 그 의사소통을 내가 어떻게 이 손님한테 내가 말로써 어필을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서비스 마인드인 거죠. 우리는 미용은요, 다른 기능들과 다른 게 뭘까요? 기능을 배워야 되고요. 고객과 상담을 해서 고객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뽑아내는 뭐예요? 서비스 마인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직종하고 다른 게 저희 미용은 있어요.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과 서비스 두 가지를 또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 서비스에 뭐예요? 손님을 터치를 해요. 다른 어떤 직종을 가지고 손님과 터치하는 기술이 있어요? 의상 디자이너 고객님과 직접 이제 고급 의상 디자이너는 있겠죠. 그죠? 고급 옷을 만드는 데는 손님이 직접 맞춤형으로 하는 데는 고객님을 터치를 하면서 디자인을 뽑아내겠죠. 근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나요? 아니죠? 그쵸? 한 30분 길으면 1시간. 이 정도면 끝이에요. 그리고 옷을 맞춰서 다음에 왔을 때 또 이렇게 드리죠? 그쵸? 그리고 빵집, 요리,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사가 고객님이 직접 앞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나요? 고객과 직접 만들면 손님은 막 만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유일하게 직업 중에요. 고객과 직접 터치를 하시면서 고객과 가장 오랜 시간을 있으시면서 내가 고객의 마음에 들게끔 하는데, 손님과 스킨십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손님과 스킨십을 해서 더 정을 쌓으면서 오랜 동안 손님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뽑아내는 게 헤어 디자이너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기능도 배워야죠. 서비스 정신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리사는 뭐만 하면 돼요? 요리만 잘 만들면 돼요. 의상 디자이너는 뭐 하는데요? 옷만 잘 만들면 돼요. 그쵸? 고객의 서비스 마인드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옷은 누가 팔아요? 아까 지금 얘기한 점원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헤어 디자이너는 머리도 잘 잘라야 되지만, 염색도 잘해야 되지만, 펌어도 잘해야 되지만, 고객이 마음에 들게끔 립싱크도 좋아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해야 되는 직종이에요. 다른 직종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 서비스 마인드는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고객이 마음에 드는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어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인 거죠. 그쵸?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뭘 거예요? 서비스 마인드가 안 좋아서 장사를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쵸? 내가 기술이 정말 뛰어나요. 아, 미용사가 왔어도 저 사람 진짜 기술이 정말 좋아. 근데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오를까? 뭘까요?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죠.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기술이 좀 떨어지는데도요, 리스닝가 좋아가지고, 손님들한테 아주 살갑게 대해주면서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미용 오래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고 눈치 백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 저 원장은 눈치 백단이야. 진짜 눈치 진짜 좋아. 그게 뭘까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눈치를 어디서 우리는 배우냐? 어디서 배우냐면요. 미용은 서비스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능 플러스 앤 서비스를 우리는 다 잘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 기능 앤 플러스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턴이라는 시간서부터 우리는 천천히 밟아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단순하게 그냥 기술만 배운다 생각하면 뭐 재교육센터나 이런 학원이나 막 돌아다니면 돼요. 하지만 장사의 스킬은 못 배운다는 얘기죠. 고객을 몰라요. 고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 고객을 정말 잘 알잖아요. 그쵸? 사람을 알아야지,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많아야지만, 어때요? 고객을 많이 끌린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내 단골로 만들 수 있는 얘기죠. 젊었을 때는 사실 그게 고객을 마음에 읽는 그게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연륜이 생기면서 이 미용뿐만 아닌 다른 직업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과 상담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이런 손님에 대한 유대관계나 눈치가 어느 정도는 연륜으로서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눈치 백단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유리해요. 그죠? 그럼 뭐만 배우면 되겠어요? 기술만 무조건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잘 보시면 말이 많아요. 그쵸?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왜 말을 많이 해요? 손님과 대화를 계속 하면서요, 손님이 이 사람이 뭔가를 원하고 이 사람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 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막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우리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고객과의 뭐예요?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늘었네요. 뭐죠? 기술도 배워야지. 말도 많이 해야 되지. 손님과 스킨십도 해서 서비스도 편하게 해줘야지. 그쵸? 미치죠? 미용 왜 시작했어? 미용 왜 시작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힘든 미용을 왜 시작한 거야 도대체? 몰랐어요? 네. 여기 오니까 이제 알았죠. 이렇게 힘든 게 미용이라는 거. 정말 미치도록 힘든 게 미용입니다. 다른 직업하고 정말 다른 게 미용이에요. 그 대신에 뭐예요? 다른 직업보다 돈도 좀 많이 벌죠. 네. 잘했을 경우만.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최고의 특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턴 시절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런 서비스 정신을 맨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턴 때 뭐 큰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대형 미용실 같은 경우는 직원을 할 때 뭐 가르쳐요? 서비스 마인드 가르치잖아요. 그쵸? 서비스
마인드에서 뭐 일부러 돈을 들여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맨날 배우던 거지 똑같은 거지 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 한 번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마음가짐은 자꾸 바뀐다는 얘기죠.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좋은 생각으로 바뀌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내 몸과 뭐예요?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미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트 강사잖아요. 커트 강사를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커트의 빗질과 자세가 나의 모든 일상의 혼연일체가 되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많이 힘들죠? 롤. 정말 힘들죠?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죠. 빗을 가지고 놀고 가위를 가지고 놀고 핀셋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잘 가지고 놀아야 이제 연습해갖고 오라겠어요. 잘 가지고 잘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1차적인 거죠. 그런과 동시에 뭐예요? 고객을 또 뭐예요?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 고객이 원하는 걸로 내가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적으로. 그건 뭘까요? 연륜이긴 해요. 그런 능력을 만드는 거는. 하지만 젊은 사람 중에서도 센스 있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타고난 거죠. 그쵸? 타고난 거,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건 타고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또 그 사람은 배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고요. 제품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저 인턴 때 제품만 100만 원씩 팔았어요. 하다못해 그런 거를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제품 파는 거 보면 딱 나와요. 제품을 잘 파는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품 파는 거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나중에 매출이 얼마큼 나올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저 매출을 딱 보니까 나중에 매출 정말 많이 나올 사람이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인턴 때 제품 못 팔잖아요. 나중에서도 못 팔아요. 디자이너 돼서 저 사람 맨날 똑같아요. 매출 안 나와요. 평생 매출 안 나옵니다. 왜? 뭘까요? 고객의 마음을 읽을 줄 몰라요.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치가 없어요. 그런 눈치를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맨날 기술만 배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서비스 배워야죠. 내가 사람이 바뀌어야죠.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죠.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이 만든 태풍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지진 나는 거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불 나는 거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 커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염색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책 읽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남이 만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이 만든 건 자연이 할 수 있지, 자연이 만든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논리는요,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서 그런 거죠. 내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면 장사도 잘해야 돼요. 제품 잘 팔죠? 잘 팔지? 저희 제품 파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 제품 판이, 아, 네. 오히려 손님들이 물어보면은, 아, 저희 거 비싸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세요. 이래요. 아, 네. 그래서 맨날 그냥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없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야, 그럼 이제 하세요. 저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저기 원장님하고 딜을 하세요. 원장님 제가 제품 많이 팔 테니까요. 저 50%만 주세요. 그래요. 원장님도 좋고 본인도 좋은 거잖아. 그쵸? 저는 이게 뭐 했어요? 저는 100만 원씩 팔았다니까요. 응? 저요? 30%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인턴이 많으니까, 많이 또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룰이었어요. 그때에는. 그게 그 30% 많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왜 눈치 백단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필요하니까. 왜, 어디에 필요한데? 돈 버는데? 결론적으로 돈 버는데 필요하죠, 눈치가.
어떤 장사를 막느라고 어떤 서비스를 막느라고 눈치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눈치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 크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임이 많이 나오는 사람과 크레임 많이 안 나오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선생님 요즘 크레임 많이 나와요? 네. 손님할 때 크레임 많이 안 나와요? 안 온다고요? 그러면 고객님은 내가 받았을 때 그 손님이 내가 재방문으로 올 수 있을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30% 돼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원장급 정도 되면은요, 50% 이상 못 오는 사람은 원장 타이틀 달면 안 돼요. 재방문율이 50%도 안 되는 사람은요, 원장 타이틀 자격 없어요. 실장 자격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30% 정도 되면은요, 거의 한 실장 정도 된 능력이 되세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10사람 중에 3명이 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주 높은 거예요. 저도 제가 50% 이상 제가 신규 손님이 받으면 5명 올까 말까예요. 아주 힘들어요. 사실 그런 걸 제가 지금 왜 크레임을 얘기를 했냐면요. 크레임이 걸릴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내가 다시 올 수 있는, 재방문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아까 얘기한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마음을 잘 읽는다는 얘기예요. 고객의 마음을 잘 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장이 뭐 딱 시켰어요. 인턴이 알아서 딱 일을 했어요. 뭘까요? 인턴 눈치예요. 사람 많으니까 눈치 백단 되는 거예요. 지금 트레이닝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사람이 많은 데서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요. 디자이너 마음을 다 읽어요. 이게 지금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잘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눈치를 내가 몸으로서 내가 그 시절에서 내가 몸을 터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치밥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얘기죠. 고객이 상담을 딱 해요. 그러면 손님이 막 주소 없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알아들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이런 손님의 상담 스킬이 그런 데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객과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뭐가 원하는지를 내가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이게 미용의 연륜이라는 얘기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출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재방문율이 높은 거예요. 머리 시술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가려운 부분을 내가 자꾸 찾아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줘서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머리가 손상이 안 되면서 예쁘게 머리를 만들어주는 능력. 그거는 뭘까요? 근데 내가 머리를 잘했어요. 정말 예뻐요. 주위에서도 너무 예쁘게. 근데 고객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할 거야? 고객은 마음에 안 든다는데. 나만 잘난 거야. 아닌가요? 그쵸? 왜? 고객의 마음을 읽을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객을 마음에 읽는 능력, 그게 바로 눈치 백단이라는 얘기죠. 눈치 백단이라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눈치밥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인턴 때부터 천천히 미용 생활을 오래 하면 올라갈수록 얘가 쌓이는 게 그 능력이에요. 그게 뭘까요? 서비스업이라는 얘기죠. 서비스맨으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예요. 고객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미용실에 오래된 미용실 원장님 잘 보세요. 커트는 항상 스타일은 바뀌지 않지만 고객의 마음은 잘 읽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읽어.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얼마나 잘 찾아내요. 그쵸? 손님이 한 번에 툭툭 몇 마디 하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나와요. 나와 그 스타일이.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만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자꾸 찾아내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내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고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그걸 배울수록요, 그 능력을 많이 배양할수록 고객은 나한테 재방문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레임도 없어집니다. 기술은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시면은요, 1, 2년이면 사실 커트 다 배웁니다. 펌 같은 경우도요, 한 2, 3년만 배우시면은 다 배워요.
제대로 제가 노력하고 조금만 하신다 그러면요. 내가 살롱을 운영하는데 불편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요. 사실 다 토탈 따져봤자 한 5년 정도면은요. 베테랑 1류급 디자이너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 그러면. 하지만 지금 얘기한 눈치 백단은요. 10년이 걸려도 안 돼요. 타고난 건도 있을 수 있죠. 그쵸? 어릴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도 있죠. 분명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응? 어릴 때부터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은 빠르겠죠. 센스쟁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눈치라는 얘기는요. 센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센스쟁이. 그쵸? 왜? 이 사람이 가려운 거를,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 뒤에서 후속으로 그걸 대체를 해주는 거야. 센스, 우리는 그거를 뭐야? 눈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눈치를 잘 챙기고 알아서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말로 센스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센스쟁이. 여러분들 꼭 센스쟁이가 되셔서 고객이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고객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고객의 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객을 가족이라 생각하세요. 가족한테는 좋은 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한테 나쁜 거 안 씁니다. 그쵸? 가족한테는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합니다. 고객을 왕이라고 모시고 고객을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장사 스타일로 바뀌어요. 아셨나요? 고객을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라 생각하면 내가 고객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줄 수 있을까 자꾸 챙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고객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자꾸 내가 찾으시면 돼요. 맞지 않는 건 맞지 않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미용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고객이 원하는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는 센스쟁이, 눈치 백단을 키웁시다. 아셨죠? 그래서 꼭 키우셔서요.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